여러분, 전기요금이 오른다 참 많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기요금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요. 탈원전하면서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고 공약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전의 부채 엄청 쌓이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발전 5사의 부채 엄청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쌓이고 있어요. 실제로도 많이 쌓이고 있어요. 한전 부채 100조가 넘은 지 오래됐고요. 발전 5사들의 부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또 참 저는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시장 경제가 어디 갔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하겠다면서 공급 의무화 제도 RPS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공급 의무화 제도를 지금 상한선을 높였어요. 10%에서 25%로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10%에서 20%. 당초에는요 2021년까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당초에는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지금 그까지는 못하겠다 이거죠. 5%를 일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RPS 공급 의무화 제도라는 것은요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100%가 된다 그러면 전기 만드는 게 그중에 25%는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에너지로 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될까는 싶어요. 솔직히 될까는 싶어요. 왜냐하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발전사들의 어떤 적자는 계속해서 더 커질 텐데 이게 될까요? 일단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야기하니까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발전사들의 부담은 엄청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생산성이 이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실제로 보면 발전 단가 비율이 장난 아닙니다. 원자력에 비하면 몇 배입니까? 원자력은 킬로와트 시당 60.85원입니다. 킬로와트 시당 들어가는 발전 단가 비율이 물론 2018년 1월에서 10월까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는요. 킬로와트 시당 173.38원입니다. 몇 배죠 이러면? 이러면 적어도 2배는 훨씬 넘고 3배 가까이 되네요. 그죠? 3배. 원자력의 3배 가까이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석탄은 84.9원입니다. 거기에는 2배 가까이 되고요. LNG는 118.07원입니다. 진짜 많죠. LNG도. LNG는 원자력의 2배입니다. 발전 단가 비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탈원전, 탈석탄이잖아요. 탈원전, 탈석탄을 하면 우리 전기요금 안 오르는 게 이상하잖아요. 배씩 늘어나는데. 배씩. 당장 원자력은 LNG 발전소보다가도 지금 2배잖아요. 그럼 전기요금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그동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가겠다. 왜? 표를 뺏기니까. 그러니까 발전 5사라고 했죠. 발전 4사들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남동발전 작년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1447억 원의 적자, 서부발전 859억 원의 적자, 동서발전 441억 원의 적자, 남부발전 74억 원, 중부발전 27억 원. 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예요. 발전 5사 전체만 하더라도 2848억 원의 적자가 많아집니다. 문제는 올해는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올해는. 왜냐하면 이게 시장 경제나 또 다른 나라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탁상에서 공약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발전사별로 이제는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 올해는요. 남동발전은 3,500억으로 늘어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447억 원에서. 중부발전 2,633억 원, 남부발전 2,521억 원, 서부발전 2,460억 원, 예, 동서발전 2,460억 원, 서부발전은 2,308억 원이에요. 이거 다 따지면 또 1조가 넘네요. 야, 참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예, 이게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면 한전의 부채나 발전 5사의 부채는 점점 커져요. 근데 진짜 여러분 웃긴 거는요. 진짜 웃긴 건 이 지표를 보면 여러분들도 좀 황당하실 거예요. 보세요. 탈원전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2020년도에 원전 비중을 보세요. 원전 비중이 29.5%까지 올라갔습니다. 탈원전 하기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 30.7%예요. 예, 30.8%예요.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게 뭐죠 도대체? 예? 아니 탈원전 하겠다면서 탈원전 비율을 줄이겠다 지금 4년 내내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원전 발전 비중은 안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다고요. 이게 저는 무슨 귀신에 홀린 것 같아요. 도대체 이들은 도대체 뭘 한 건가요? 예? 여러분 이게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고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고 선거는 치러야 되고 한전의 적자 발전 자회사의 적자는 늘어가고 그러니 원전 비중을 높였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탄소 제로 시대를 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또 가속 페달을 밟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탄소 제로 시대가 되면 석탄 발전소도 물론이지만 기업의 공장 꿀뚝도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기를 뭘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태양광으로? 풍력으로? 그러니 앞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난리를 치고 뒤에서는 이렇게 원전 발전 비중을 예전과 같이 올리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이중적입니까? 이런 걸 보면요. 진짜 무서워요.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이중적인 게 진짜 무섭습니다. 결국 언젠가는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올릴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 발전 비중을 높여가는 순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참 저는 시장을 시장으로 보지 않고 시장을 이념 덩어리로 본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장은 이념 덩어리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은요. 수요자와 어떤 공급자의 경쟁에서 만들어지는 게 시장이거든요. 이념 덩어리로 본다는 것은 정부가 들어가서 가격까지 장난을 하겠다는 게 시장인데 그건 시장이 아니라 죽은 시장, 사회주의적 시장. 저는 그렇게밖에 인식 못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죠?